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일요일이 다 지나가고 있는 저녁에 이 주도주 영상을 만드는 것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외국인 기관들 수급 영상을 먼저 올려드렸고 또 뭐 미국 증시 상황이랑 이런 것들 종합해서 어제 우리 증시, 금요일 날 우리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 쪽 말씀을 드렸고 또 2차 전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오늘 아까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그 신고가 종목들을 보면은 좀 더 좀 선명하게 잘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신고가를 볼 때, 52주 신고가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진짜 알짜 중에 핵심 중에 알짜를 골라낼 수 있는데, 몇 종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흐름을 좀 파악하는 거는 쉽지는 않다. 52주 신고가를 가지고 보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52주 신고가가 몇 종목이었을까? 제가 좀 살펴보면요. 몇 종목 안 돼요. 이 52주 신고가는 좀 이 종목 수가 좀 적다는 게 10종목이거든요. 지금 10종목인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종목이 몇 종목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52주 신고가 10종목을 가지고 우리 증시 지금 이렇게 흐름을 꿰뚫어 보기, 통찰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최근 3개월 동안의 신고가, 그러니까 60일 신고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60일 신고가를 쓰는 종목은 당연하게도 지금 현재 이번 분기 또는 뭐 다음번 분기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가장 강하게 녹아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60일 신고가를 쓴 종목들 중에서 이제 일부가 52주 신고가를 쓸 거고 52주 신고가를 쓴 종목들은 당연히 지금 현재 60일 신고가에 다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52주 신고가를 이제 안 보여드리고 60일 신고가를 보여드리면 이 60일 신고가 중에 이제 10종목은 52주 신고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큰 뭐 의미가 있진 않아요. 지금 60일 신고가를 보면은 64종목, 64종목 중에 10종목은 52주 신고가를 쓴 종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60일 신고가를 쓰는 종목, 최근 3개월 동안에 신고가를 이제 쓰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가장 좋은 흐름. 그래서 그 지난 20일 동안의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나온 종목들. 그리고 지난주 흐름은 좋았지만 골든 크로스에는 살짝 미치지 못한 막바지에 약간 살짝 아쉬운 흐름은 분명히 강했지만 그래서 이번 주에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까지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정도만 가지고 흐름을 체크해도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종목 그리고 이제 곧 좋아질 종목 이런 종목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움이 좀 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60일 신고가부터 해서 골든크로스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임박한 종목까지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종목들 60일 신고가 종목들입니다. 보락이 있었고요. 세방, 삼화왕관, 삼천리, 우진 INS, CJ 시푸드, 진우스, 서울가스, 롯데쇼핑, 한국주강, 신한지주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 중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 최근에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왔죠. 금융주들이. 그래서 어떤 흐름이었나 보면은 이렇습니다.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43,000원대 중반에서 32,000원대 중반까지 30% 정도의 하락이 한 달 반 사이에 나왔다가 횡보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슬금슬금 그래도 어느 정도 10월, 11월, 12월에 슬금슬금 33,000원대에서 38,000원대까지 슬금슬금 올렸지만 11월 말에
다시 38,000원대에서 34,000원까지 하락을 한 뒤에 지난 한 주 동안의 급등. 자, 새해 들어서 급등이 나온 이유는 뭐 다름 아닌 당분간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거죠. 어쩌면 내년 올해 3분기, 2분기 내지 3분기까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겠다는 그런 미국 쪽에서의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금융주들부터 갑자기 폭등을 해서 튀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새 4만 원을 돌파한 상황이 신한지주의 지금 흐름이고, 지난주에 스토캐스틱과 또 RSI와 MACD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과매도권에서 이제 크게 튀어오른 그런 상황까지 왔고, 지금 지난 3개월 동안에 가장 비싼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들을 살펴보면 하나금융지주, 티웨이항공, LF, KB금융, JB금융지주, 이지스밸류리츠, 미래에셋맵스리츠, D&D 플랫폼리츠, NH 올원리츠, 신한서부 T&D리츠, 선광 이렇게 있는데요. 금융주들과 함께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종목들이 리츠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는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간접 투자인데, 이거를 배당 관련된 이런 이슈 때문에 연말에 항상 이제 좀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이지스 밸류 리츠를 하나 보여드리면 10월 중순에 3,800원, 지금 4월 달에 6,300원대에서 거의 40% 정도 하락이,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40%가 하락했다가 3,800원에서부터 5,000원, 5,010원까지 거의 40% 정도의 상승이 다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츠, 그러니까 지금 금융주와 그 다음에 리츠 종목들이 최근에 우리 시장을 가장 달구고 있고, 최근 3개월 동안에 최고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만 더 볼까요? 하림지주, PJ전자, MSC, 코콤, 일지테크, 신라SG, 다우데이터, 삼진, 코맥스, 엘컴텍, 크린앤사이언스가 있는데요. 다우데이터 볼까 하다가 일단 한 페이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토비스, 한컴위드, 엠로, 아이컴포넌트, 메타바이오메드, 이엔코퍼레이션, 테라사이언스, 무드투어, 웨이브일렉트로, 셀바스 AI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무드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드투어가 지금 3개월 신고가를 썼죠. 그러니까 1월 초니까 10월 초부터 계산해서 보면 지난주에 3개월 60일 신고가를 그렸는데, 자,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분홍색 240일선에 부딪혀서 지금 금요일 날 그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금요일뿐만 아니라 수요일과 목요일과 금요일이 다 마찬가지 흐름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241선을 뚫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면 다시 이제 17,000원대, 8,000원대 이런 데 가격대가 조금 좀 우려되는 그런 데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지금 18,450원에서 한 7,000원대 후반, 한 중반 정도까지는 좀 밀릴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단숨에 뚫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번 정도 눌린다고 하면 모드투어도 지금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 갖춰지고 있고, 그래서 모드투어도 지금 241선 위쪽에 저 위에 있는 파란색 선 21,000원대 그 가격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아직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갔거나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만 241선에 아마 눌리는 상황이 한두 번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단숨에 뚫고 올라가기에는 너무 지금까지 너무 많이 빠져 있었고 에너지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240일 선을 뚫지 못하고 노크를 계속하고 있는 느낌인데 여기서 240일 선을 뚫을지 못 뚫을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더 보면 YG 엔터테인먼트, 뉴지랩 파마, 로보로보, 드림 CIS, 아우딘 퓨처스, 클리오, 나무기술, 데이터 솔루션, KNJ, 레인보우 로보틱스, 카이노스 매드가 있는데 여기서는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그 한 달쯤 전에 저희 이 멤버십 회원들께 이제 드렸던 뭐 저는 이걸 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비밀 기록 뭐 기록이나 비밀리에 뭐 그런 비법 저만의 비밀 방법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사실은 그 2023년도 실적 기대주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이제 그 로봇주를 한번 얘기를 하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지난주에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32,000원대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5거래일 만에 32,000원대에서 53,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48,000원대까지 좀 늘렸습니다. 지금 이제 윗꼬리 달고 1월 6일 금요일날 밀려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매수하기는 이제 어려운 구간에 왔고요. RSI 보시면은 과매수 구간에 아주 강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서는 매도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격도 엄청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매물대가 펼쳐져 있죠. 매물대 하단 45,000원대까지 추가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올해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적이 엄청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좀 비싸졌지만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은 뭐 언제든지 열려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트윈, 솔트룩스, 피플바이오, 알피바이오, 웨이버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아이비기명, 엔젠바이오, 프롬바이오 이렇게 그 추가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뭐 여기서는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피플바이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피플바이오가 금요일 날 너무 중요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80일선을 이걸 뚫으려면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21선 저점에서 14,000원에서 단숨에 이걸 뚫어버리면서 18,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17,000원에 마감. 그러면서 480일선을 단숨에 그냥 돌파를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피플바이오의 흐름은 자 3개월 전 9월 28일 날 6,800원이었는데 18,000원대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3배가 올랐어요. 지금 석 달 사이에 한 석 달 반 사이에 엄청난 흐름이고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이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난주에 바닥이 21선까지 밀린 뒤에는 지금 보시면 9월 28일 그리고 10월 초에 노란색 21선을 뚫고 난 뒤에는 21선 밑으로 잘 안 빠지죠. 그래서 지금은 21선을 따라 올라가는 전형적인 급등주들은 21선 밑으로 잘 안 빠지거든요. 전형적인 급등주의 흐름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481선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481선이 위에 있고 그 밑에 241선이 있고 그 밑에 이제 121선이 있다가 121선이 241선을 지난주에 금요일 날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추세선이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온 건데 481선을 돌파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481선을 저점 지지라인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21선을 따라서 쭉 올릴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 3개월 동안에 가장 강한 흐름을 줬던 이 마지막 지금 현재 페이지에 있는 이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특히 피플바이오의 흐름이 아주 최근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그렇게 이제 좀 관심을 갖는 상황입니다. 이 피플바이오는 너무 좋은 종목이고, 치매 치료제에 있어서는 국내 뭐 탑 클래스에 지금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골든크로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든크로스 종목들 살펴볼게요. SK 하이닉스, 삼화 콘덴서, 보락, 포스코 케미칼, 삼화 왕관, 현대차, 우진 INS, 우신 시스템, 삼성 엔지니어링, 한미 글로벌, LF가 있는데요. 하이닉스 볼까, 현대차 볼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일 것 같아서 포스코 케미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포스코 케미칼 지금 자리가 너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자, 작년 10월 달에 주가가 쫙 빠질 때, 9월 말에서 빠질 때 정확하게 초록색 60일선 지지를 받았죠. 자, 그 전에 하락세가 나올 때는 이제 6월 달이었고, 6월 달에는 60일, 20일 뭐 다 하향 이탈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7월 달에 21선을 돌파한 이후 급등이 나오다가 한번 60일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급등이 나온 뒤에 60일선을 뚫고 이번에 120일선까지 밀린 거예요. 자, 120일선에서 그러면 60일선 다음에 120일선인데 120일선 정도에서 돌면 적당한 이제 좀 조정을 받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지난번 같은 그런 어떤 상승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 241선 밑에 보시면 15만 원대에서 241선이 481선을 이제 골든크로스 하려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걸 장기 추세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면 이제 바닥은 121선에서 61선 위쪽으로 올리려는 그런 시도가 20만 원 부근에서 한번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서 뭔가 그 상승이냐 하락이냐 하는 그런 전투가 펼쳐질 전장은 여기가 아니다. 저 위쪽에 있는 20만 원 부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D&D 플랫폼 리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KB스타 리츠, 유니드 BT 플러스, 스페코, PSK 홀딩스, 코맥스, 히림, 마크로젠, S넷, UIL이 있는데 리츠주를 하나 더 볼까 하다가 한 페이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토즈 소프트, 이렌텍, 아이디스 홀딩스, M게임,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 이원 컴포텍, 이녹스, 상하프론테크, 월덱스, DYPNF. 자, 느닷없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뭐 여러 종목들이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에코프로를 하나 좀 볼까 합니다. 에코프로를 보면 여러 차례 작년 7월 이후에 여러 차례 급등 이제 하락, 이게 첫 번째 7월 달에 241선 그걸 뚫고 올라가더니 하락하면서 21선 지지, 또 급등하다가 하락하면서 61선 지지, 또 급등하면서 하락할 때 61선 뚫고 내려가더니 매물대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 이 121선에서 살짝 단기 반등이 나왔었지만 여기서 다시 재차 하락을 하면서 이제 241선 부근, 이 매물대를 연결해 보면 지금 10만원대 초반에 이 저점 잡았던 데가 매물대 하단이에요. 241선이 밑에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젠 더 빠지기가 어렵다. 왜? 바로 밑에 241선이 있고 매물대가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면 이제 많이 빠졌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다가 목요일 날 121선의 저항을 받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재차 상승을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까 영상에서 이제 테슬라 낮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테슬라 주가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2차 전지들은 지금 미국의 테슬라를 비롯한 2차 전지 종목들의 흐름, 그 다음에 수급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한 주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추세 하락으로 그냥 이어지느냐, 단기 이 반등이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이고, 지난주에 새해 첫 주에 이제 흐름상 지금
골든크로스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최근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빠졌다가 지난주에 이런 기대 심리들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거론된 이 골든크로스가 나온 종목들은 아마도 좋은 지난주에 좋은 흐름이 먼저 튀어나온 그런 종목들이고, 이 종목들이 만약에 먼저 이제 2차 순지들이 움직이게 되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KNW 동일금속, 비아트론, KGETS, 네이블, 하나머티리얼즈, 오파스넷, 디바이스 ENG, 프로스테믹스, 자비스, 이오플로우가 있는데요. 하나머티리얼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반도체 IT 이쪽 종목들은 비슷한 패턴인데, 작년 6월부터 9월달 저점 찍을 때, 그러니까 66,000원대에서 28,000원대까지 진짜 끝을 모르고 바닥을 찍다가 10월 중순까지 다시 28,000원대까지 밀리다가, 그 다음에 11월 들어서 반등이 나왔지만 정확히 121선 부근에서 밀렸죠. 그리고 쭉 다시 11월부터 1월까지 계속 하락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4만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3만원대 32,000원까지 밀렸는데, 여기서 다시 반등이 지난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121선을 돌파를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는요, 지금 위쪽에 매물대 상단이 4만원인데 일단 4만원 부근에서 한 번 정도 꺾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밀린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4만 5천원대, 지금 241선 내려오고 있는 241선 있는 4만 5천원대까지 이제 흐름이 좀 좋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또 미국의 지금 반도체. 그래서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까 낮에 보여드렸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늘 체크하면서 반도체 투자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반도체 종목들 이제 많이 보이잖아요. 이 페이지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다음 페이지 더 그럴 텐데, 그래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이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번 그 전장, 특히 1차 목표치를 어디까지 둬야 할까, 이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는 매물대 상단인 4만원 부근, 두 번째는 241선 내려오고 있는 4만 5천원 부근, 이렇게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윈텍, 윙스풋, 핌스, TLB, 솔브레인, 핑거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일단 솔브레인 하나만 더 볼까요? 솔브레인 보면은 9월 30일 날 17만 6천원까지 밀렸다가 다시 재차 반등을 계속 하고 있죠. 지금 3개월 정도, 3개월 조금 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작년 5월, 6월에 보면은 241선, 이 분홍색 241선이 완전히 뭐 너무 선명하게 저항선 역할을 한 걸 알 수가 있죠. 이번에 지금 241선까지 한 7개월 정도 만에 지금 온 건데, 이걸 뚫을 수 있느냐 못 뚫느냐가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중요한 기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뚫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481선 26만원 부근까지 올릴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밀리면 다시 한번 아래쪽에 지금 121선 61선 모여있는 21만 5천원 정도까지 다시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아래 사이즈표나 이런 거를 보면은 아직은 좀 여유가 있어 보여서 저는 뚫고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골든크로스가 나오진 못했지만 지난 한 주 동안 흐름은 좋았는데, 골든크로스가 아깝게 나오지 못한 그런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광토건, 덕성, 신성통상, 코스모화학, 코리아서키트, 한국조선해양, SM백셀, IS동서, 한원시스템, THN, SC엔지니어링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한국조선해양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상담을 좀 해드리고 그랬던 종목인데요. 지금 그 초록색 60일선 부근에서 이제 11월 달에 밀려서 내려오더니 이번에 60일선 부근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새해 들면서 첫날에, 둘째 날이죠. 1월 3일 날 68,000원대까지 밀렸어요. 이게 작년 8월에 10만원을 넘어갔죠. 10만원을 넘어갔던 주가가 68,000원까지 30% 넘게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좀 외부 부채 비율이 높고 이런 종목들한테는 좀 좋지 않을 수 있죠. 이제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금리의 문제도 있지만 리세션의 문제.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면 이런 배를 만드는 회사들이 배를 많이 필요로 하려면 경기가 활발해야죠. 경기가 좋아야죠.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배를 잘 안 만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 침체 이런 우려와 금리 인상 우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주가를 누른 건데,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60일선을 뚫느냐 마느냐 하는 경계까지 단기간에 일단 올린 거는, 첫 번째는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반기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이제 슬슬 움직이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68,000원, 7만원 정도에서는 싸니까. 그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난주 초반에 1월 3일까지 화요일날 68,100원까지 밀렸던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올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리냐? 이제 매물대 보시면 이 첫 번째 머리 위에 있는 매물대가 지금 이제 7만 한 6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좀 저항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이걸 뚫으면 위쪽에 121선 부근인데 8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조선해양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목표가 8만 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임박한 종목, 골든크로스 임박 종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미래산업, 네이버, 카카오, 광주신세계, 신한지주, LG전자, 하나금융지주, 이리츠코크랩, 맥쿼리 인프라, KB금융, JB금융지주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카카오를 좀 볼까 합니다. 뭐 네이버가 몇 번 거론이 됐었고, 신한지주 봤고, LG전자를 보여드려도 좋겠지만 일단 카카오를 좀 오랜만에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카카오가 10월 17일 날 46,500원 저점. 이게 저점이지만 그 다음에 크게 반등이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느새 57,200원까지 주가가 올라왔지만요. 워낙에 매물대가 길게 지금 현재 구간 맨 아래쪽에 보시면 매물대가 두 칸이 기다랗게 펼쳐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지금 위쪽에, 그러니까 맨 아래 두 개 중에 위에 있는 그 매물대가 6만 원이 고점인데 5만 9천 원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뚫으면 그 위에는 매물대가 좀 약하거든요. 곧바로 6만 7천 원대, 지금부터 한 만 원, 7만 원 가까이까지 붙일 수 있어요. 그 자리는 어디냐면요, 작년 6월, 7월에 있었던 저점 자리거든요. 거기까지 단숨에 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먼저 이제 121선이 작년 8월에 보시면 121선이 저항선이었죠. 또 작년 3월에도 저항선이었죠. 이번에 만약에 이 121선 부근 6만 원대 초반인데 거기까지 올리고 나면 한 차례 정도 좀 밀렸다가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RSI, 그다음에 MACD 보시면은 이제 약간 아직 상승 여유가 조금 더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 매물대 뚫고 121선 뚫고 하는 데까지 가려면 시간이 약간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냐면요,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정말 8만 5천 원대에서 4만 6천 원대까지 그냥 밀려 내려오는 그 구간이 두 달쯤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 이제 횡보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두 달 조금 안 되게 횡보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121선을 노크하는 때까지는 아마 한 1, 2주 안에 노크를 할 것 같고요. 여기서 밀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밀리지 않는다면 그 위쪽에 있는 매물대 상단 넘어서 121선 넘어서 아마도 241선 있는 데까지도 바짝 붙일 수도 있겠다. 한 7만 원대 중반까지도. 근데 그렇게 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저는 일단 1, 2주 이내에 매물대 상단 5만 9천 원대, 그 다음에 121선 6만 원대 초반 이 정도까지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보겠습니다. 동진세미캠, 삼화제약, 신원종합개발,
삼천리 자전거, 상보, TBC, YTN, 라온 시큐어, SMCNC, 오픈베이스, 농우바이오가 있는데요. 반도체 동진 세미캠을 하나 보겠습니다. 9월 30일 날 25,700원까지 밀렸었는데 상당히 많이 빠졌죠. 지금 작년 5월 달에 4만 한 8,000원 정도까지 올렸다가 25,700원까지 밀렸는데 이게 11월까지는 다시 또 올렸는데요. 분홍색 241선에서 눌립니다. 241선에 눌릴 때 36,000원 정도였고요. 이게 어느새 28,000원까지 밀렸다가 지난주에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게 32,000원대까지 올렸는데 지금 일단 반도체가 좋은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바로 머리 위에 481선이 그려져 있죠. 33,000원대 정도인데 여기서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반도체가 최근에 좋지만 그 좋은 흐름이 28,000원부터 32,000원이면은 한 15%를 일주일 만에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쉬어가는 페이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걸 올린다 하더라도 241선이 머리 위에 또 있다. 34,000원대 후반. 이것까지 다 뚫어야 그 다음에 이제 진정 상승하는 그 상승 추세로 접어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들 좀 더 볼까요? 손오공, YN텍, 로보스타, ISC, 톱텍, T로보틱스, KX, 두산테스나, 비즈니스온, 뉴파워 프라즈마, DD미NF 있는데 자, ISC 역시 반도체 종목을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난주에 어떤 흐름이었냐면요. 자, 작년 7월, 그 다음에 작년 10월, 그 다음에 올해 1월에 바닥이 3만원 언저리에서 28,000원에서 3만원 사이에서 바닥을 만듭니다. 지난주에 바닥이 3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가 확 올라갔어요. 33,000원대로. 지금 반도체의 단기 이 상승세가 ISC까지도 밀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물대 상단 부분에 딱 걸쳐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지금 뚫으려면 반도체주들이 다 좋아야 돼요.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그래서 지금 ISC 역시 만약에 반도체들이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드디어 처음 아마 거의 작년 11월에 좀 반등을 하려는 시도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다시 밀려 내려왔고 진정으로 이제 241선을 뚫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그런 초입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ISC도 다른 반도체주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주목해야 할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자, 임박 종목들 좀 더 보면 바이오옵트로, KM제약, YIK, 힘스, 원익 IPS, KPS, 에브리봇, 인산가, TSI, IL사이언스, PSK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원익 IPS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9월 30일 날 21,600원까지 밀렸다가 한 달, 두 달 가까이 끌어올리다가 120일선에 저항을 받고 밀렸다가 다시 저점 잡고 지난주에 이제 끌어올리는데 이게 지난주에 보시면은 24,000원대에서 29,000원, 3만원 가까이까지 이제 올렸거든요. 거의 20%. 그러니까 원익 APS 좀 전에 동진 세미캠도 그렇고 ISC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죠. 여기 이 종목도 241선이 작년 5월 보시면은 241선이 저항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리면은 저항받을 가능성. 근데 아직도 241선이 멀었죠. 이번 반도체 랠리에서 31,000원대 정도 되는데 241선까지 저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이 매물대 상단이 3만원대 초반인데 이걸 뚫어야죠. 그러니까 3만원대 초반에서 멈칫하면서 한 며칠 눈치를 보다가 올리려고 시도를 하다가 241선에 저항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41선 31,000원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거의 다 왔죠. 그래서 만약에 241선을 뚫지 못한다면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좀 더 마지막 페이지네요. 좀 더 보면 뷰노, ITI즈, GRT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임박한 종목들까지 다 보여드렸는데요. 자, 오늘 보시면 신고가 쪽에
뭐 금융주라든가 리츠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로 넘어오니까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막 뒤섞여 있죠. 그리고 이 골든크로스 임박한 종목들 보니까 역시 반도체 종목들이 대거 눈에 띄더라. 또 바이오 종목들이 보이고. 그래서 지금 지난주 한 주를 달궜던 그 종목들, 또 최근에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신고가를 가보면은 금융과 리츠와 이제 등등의 그런 종목들이 이제 뛰는 거죠. 그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골든크로스 또는 골든크로스 임박한 종목으로 거론된 반도체나 바이오나, 또 지금 이제 다시 하락세를 딛고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까지도 이제 저점에서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자리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일요일 저녁인데 굉장히 정해졌다기보다는 뭐 누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그 약속을 지키는 기분으로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일요일 밤에까지 다른 일들이 생겨가지고 일요일 밤까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네요. 저는 뭐 이걸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크게 돈이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상당히 시간과 체력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어느새 안 올리면 뭔가 빚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힘에 조금씩 붙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힘이 다 하면 언젠가는 또 쉬어가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힘 닿는 데까지는 좀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별로 요즘에는 댓글도 없고, 뭐 저는 그걸 잘 눌러주시거나 뭐 써주시면 고맙지만, 어떤 때는 그거 읽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못 읽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영상을 참 재미있게 구성하는 그런 뭐 제가 이게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구나 싶으면 언제든지 저는 이거 영상 만들어 올려드리고 하는 것들을 언제든지 뭐 중단하고 뭐 다른 이렇게 좀 리프레시를 해야 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좀 어느 순간에 그런 거 좀, 제가 또 일도 너무 바빠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에. 그런 걸 이것저것 다 고민을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뭐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죠, 뭐 최선을 다해서.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다시 뭐 놓든가 뭐 이어가든가, 그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 저녁인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첫 주여가지고 2023년 첫 주여가지고 지금 이번 주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에 대한 신호탄, 아니면 뭐 어떤 시그널, 이런 느낌도 좀 있네요. 자, 얼마 남진 않았지만 휴일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